안녕하세요. 이별하거나 고쳐살거나 주쌤 주뱅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 회식 1차 이후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뭘 하길래 방금 삼겹살 먹고 출발한다는 인간이 새벽이 돼도 안 들어오고 다음날에 들어오고 차에서 잤다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나도 회사 다닐 때 1차 끝나면 자꾸 여직원들이 저 가래. 아 택시 타고 가 택시비 다주면서 그리고 그치? 다음날에 남자들끼리 이제 막 눈빛을 막 주고받더라고. 어제 좋았지? 어제? 응. 대체 지금 어디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관리님. 자, 너무 남자의 세계를 많이 알려고 하는데 궁금해요. 일단 회식이 끝났다.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분류할 수 있죠. 두 가지로? 일단 첫 번째는 회식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 이상한 데로 가거나 뭐 아주 무슨 뭐 여자들 있는 데 가거나 뭐 성매매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쭉 회식으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술 먹고 진짜? 얘기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경우는 여직원들 끼지. 그러니까 여직원을 굳이 보내진 않는 경우 그냥. 근데 이제 여자들을 자꾸 보낸다. 남자들끼리 뭔가 간다. 그러면 거의 그거는 90% 이상이 여자들 있는 데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네. 그것도 종류가 있어요. 여자들 일단, 있는 곳. 룸사롱이나 일종 노래방 이런 류가 있고 두 번째는 성매매류. 네. 성매매도 보통 성매매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그 친구가 없고 술 담배 안 하고 칼퇴근하고 이런 인간들 중에 성매매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방심하지 마시라고. 그런 인간들 성매매 많이 하더라고. 엄청 많이 해. 근데 회사에서 회식 끝나고 그러니까 막 과장 대리 막 이런 다 같이 가. 사람들이 다 같이 성매매를 다 같이 가지. 그게 남자들의 세계.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쁜 짓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나쁜 짓을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끈끈해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죠. 어렸을 때도 불장난 같이 하면 막 그렇죠. 절친되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서로 성매매 아니 룸사롱은 불법은 아니지. 룸사롱은 정부에서 허가받고 접객원 그건 다 합법이에요. 아 그래요? 룸사롱이나 일종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접객원을 부르게 돼 있어. 그건 거기에 다 그 인가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긴 부르는 게 다 합법이라니까. 다만 그 2차 나가는 거 성매매가 불법인 거죠. 나쁜 거랄수록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속력이 높아지니까 남자들은 그 다음날 그거 가지고 화제에 올리지 않지. 그렇게 해서 직장인들이랑 그냥 2차 이가심 맥주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 한 50% 되고 한 나머지 50% 정도는 이게 반반 갈리지. 그 유흥업소, 룸사롱이나 노래방, 도움이 나오는 노래방에서 노는 경우 한 30%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한 20%는 거기서 또 갈리지. 성매매가 한 10% 정도 되고 성매매는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나머지 10%? 성매매는 솔로 단독으로 보통 다니지 홀로. 그러니까 단체로 술 먹고 단체로 가는 경우가 좀 드무니까 10%고 나머지 10%가 또 있지. 뭐예요? 바를 그렇게 가. 바도 종류가 여러 토킹바. 가지더만. 바도 종류가 여러 가지. 토킹바, 착석바. 그렇죠. 토킹바는 우리 양계장처럼 양계장을 생각하면 돼. 이렇게 바가 쭉 있고 이쁜 여자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앞에 술 양주 먹게 자꾸 꼬셔. 그냥 양주 시키면서 그 언니랑 막 대화 나누고 스킨십 안 되고 이쁜 언니랑 대화 막 나눠주는 거야. 근데 걔네들 이제 이게 말빨 좋지. 이제 직장인들의 애환을 잘 풀어주고 워낙 이게 말빨을 달려들기 때문에 직장에 대해서 얘기만 탁 꺼내면 척이면 척이야. 멀리서 보면 무슨 양계장 남자들이 쭉 닭이 쫙 이렇게 앉아있고 닭노예로 쫙 했더니 앞에 이렇게 닭 양계장 같은 느낌이야. 그래요?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난 저는 안 갑니다. 거기서 한번 근데 가보고 안 갔어. 토킹바도 근데 남편이 만약에 바에 가가지고 술만 마셨어 얘기만 했어 해도 조져야 되는 거죠. 외도 같은 경우 이렇게 깊게 파보면 바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난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면 일단 대화를 풀면서 이 사람의 사이즈가 다 나오잖아. 우리 전문용어로 사이즈라 그러거든. 손님의 사이즈가 나와. 그리고 착석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커튼 같은 게 좀 쳐져 있거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옆에 앉아가지고 좀 얘기도 하고 마주보고 앉았다 그러면 양주 먹고 거기도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짝방이라 그래가지고 룸사롱 가기엔 돈이 없어. 성매매하기엔 좀 애매해. 그럼 거기를 가면은 걔네들은 다 벗고 노는 시기니까 짝을 시켜 맥주를 한 짝을 기본으로 시켜서 얼마 20만 원 20만 원 딱 내고 뭐 안주 부실하게 나오지. 그럼 그때 이제 옆에 여자들 앉아가지고 거의 뭐 이제 벗고선 막 이렇게 하는. 거기서 뭐 심하면 그런 2차까지도 그런 성관계까지도 가는. 그럼 방석집이랑 짝방은 다른 거예요? 방석집은 아예 그냥 사창가 같은 데가 방석집 같은 데. 그런 데가 방석집이에요? 요즘에 이제 사창가는 없어졌고 요즘에 이제 오피스텔 성매매 아니면 안마 성매매는 그 두 가지 부류로 가는 거. 오피스텔 성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골로 가는 거고 안마는 그냥 간판 보고 가는 거고 태국 마사지 같은 데도 뭐 태국 여자랑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뭐 돈 좀 준다 그러면 좀 해주는 경우도 그래서 은근히 또 태국 마사지 같은 데서 태국 여자랑 바람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어머.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람은 어디서든지 날 수 있다. 꼭 뭐 직장에서 나고 동창회 동호회에서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밴드 모임에서 나고 이게 아니라 심지어는 성매매하는 업소 여자랑도 바람 나는 경우가 있다. 바깥에서 만나서 미쳐가지고. 조선족 뭐 이런. 조선족 같은 거 빠지고 막. 남자들이 회식하고 응. 연락이 한동안 안 되다가 늦게 들어오고 하면은 좀 캐봐야겠네요. 만약에 건전하게 지금 그냥 직장 동료들이랑 정말 2차하고 맥주 마시고 있으면 네. 이거 행선질 얘기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행선질 정확히 받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그 중에 참석자 중에 한 명 전화번호를 받으세요. 전화를 그 사람한테 해보거나 남편한테 했을 때 전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고 시끌벅적하고 옆에 사람 왁자지껄 소리도 바로 받았는데 뭐 설정하지 않아. 바로 받는지 왁자지껄 그냥 맥주 먹고 있는 거야. 괜찮아. 네. 근데 뭐가 이상해. 그냥 맥주 울려. 먹고 있으면 안 받을 소리가 거지. 울리거나 이상해. 안 받아. 울리는 건 이제 화장실, 욕실에서 받은 거지. 아, 모텔로 네. 몸에. 거기서 받을 이유가 없거든. 그러면 영상 전화로 전화시켜봐. 야 무슨 영상 전화에 말이 돼?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야 지금 누가 지금 영상 전화해서 뭐 있어? 그러고 툭 끊으면 이게 100% 지금 수상해. 네. 수상해. 이혼하려고 꼭 해내는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정말 유지하려면 남자의 그런 어떤 본능적인 거는 정말 이 강제로 이렇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는 차단해. 관리를 들어가자. 관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지식 전달 차원에서 지식을 습득했으니까 써먹어야지. 남편이 늦게 온다 그러면 너 저기 짝방 갔다 왔지? 현기증 나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